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내 북부 내륙과 산지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자릿수로 곤두박질 치면서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에다 부쩍 추워진 날씨, 여기에 더해 치솟는 물가까지 서민들의 하루는 여전히 힘겹기만 한데요. 영동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에다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도 크다고 합니다. 참 이래저래 살펴야 할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이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강원도의회는 도보건복지 여성국과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월 40만 원이었던 육아 기본수당을 10만 원 인상한 월 5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육아 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도내 여성 출산율 증가에 대한 조치로 강원도는 내년 도내 아동 27,566명을 대상으로 총 1,62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 코리아가 강원도 일자리 정부망을 통해 1,400여 명 채용에 나섭니다. 현재 210명 규모의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는 강원도 일자리 정부망을 통해 비정규직 1,400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청년 취업 지원과 맞춤형 인력 교육을 위해 지역 대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달 5일까지 하반기 인턴 21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도내 전문대학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0일 마감된 전문대 수시 2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문대 8곳의 정원내 기준 평균 경쟁률은 3.53대 1로 지난해 대비 224명 감소했는데요. 이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일반대 선호 형상 등에 따른 결과로 수시 1차 모집에 이어 2차 모집의 경쟁률도 하락하면서 내년 신입생 충원에도 문제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도내 12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연 1조 원의 기금을 투입해 지방 소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 소멸 기금은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과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인데요. 삼척과 태백 등 도내 12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강원도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 등을 통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간 1조 원씩 10년간 지역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1 강원문화대축전이 내일 고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강원도 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18개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 동아리를 중심으로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정체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인데요. 문화를 두 손에, 강원을 품 안에라는 슬로건 아래 개막하는 이번 행사는 향토 문화 공연을 비롯한 문화 유공자 시상 등의 특별 무대를 통해 강원 문화의 힘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이었습니다. 네 번은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최경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강원FC 올 시즌 종료까지 2경기 남았습니다. 잔류냐 강등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팀 성적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도민구단 강원FC는 현재 9승 12무 15패로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부 리그 팀이 12개 팀이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요. 남은 2경기 결과에 따라 1부 리그에 잔류하느냐, 2부 리그로 강등되느냐가 결정됩니다. 12위는 자동으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 11위에는 2부 리그에서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대전 시티즌과 두 차례 대결을 해야 합니다. 오는 28일 경기 상대가 리그 9위 서울이고 다음 달 4일 상대가 10위 성남인데요. 강원을 포함해 세 팀 모두 하위권 팀들이어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최근에 해결사로 최용수 감독이 부임하면서 팬들도 그렇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용수 감독이 평가하고 있는 현재 강원FC의 전력 어떤가요? 네, 우선 선수들의 역량은 다른 팀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충분히 비전이 있는 팀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비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즌을 치르는 동안 실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36경기 동안 38골을 넣었는데 실점이 50골에 달합니다. 또 16경기 동안 역전승이 단 한 번밖에 없었다면서 예. 선수들의 뒷심도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경기들도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부 진단을 더 거치긴 해야겠지만 앞으로 공격 라인에 쏠려 있는 무게 중심을 수비 라인까지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FC는 올해 내부적으로도 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현재 팀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유독 분위기가 좀 뒤숭숭했습니다. 예. 4월에는 공수의 핵심인 임채민과 고무열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상당 기간 전력 공백이 있었고요. 7월에는 김병수 전 감독이 수석 코치를 폭행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팀이 강등 위기로까지 몰리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저하돼 있었는데요. 지난주 최용수 감독이 부임을 하고 또 코치진도 자신과 함께 뛰었던 후배들을 코치진에 합류를 시키면서 팀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예. 자, 매년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게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강원도에서 일단 매년 강원FC 지원하는 운영 예산은 110억 원 가량입니다. 예. 강원도는 내년 당초 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해서 오늘 도의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개수 조정이 안 끝나서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될지 아니면 삭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도의원들은 강원FC에 지금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춘천 지역 한 도의원은 강원FC를 차라리 강원도에 연고를 둔 민간 기업에 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용수 감독 선임을 계기로 구단을 더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운영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 선수 영입이나 관리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또 성적 부진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도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는 이영표 대표에서 취임도 했었고 또 최근에 최용수 감독 합류까지 경사가 많다 보니까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최용수 감독이 강한 멘탈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영표 대표와 최용수 감독이 워낙 친한 선후배 사이고 그동안 충분히 교감을 해왔다는 점에서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강원FC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경기에 임해서 그런 악착같이 경기에 임하는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는 건데요. 최용수 감독이 이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남은 2경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선수들 개개인에게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조직력도 한층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일요일 경기 상대가 최 감독의 친정팀인 FC 서울인데요. 네. 최 감독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던 만큼 FC 감독 데뷔전을 어떻게 치를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올 시즌의 마지막까지 뭐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선수들 사기를 빠른 시간 안에 좀 높여가지고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최용수 감독이 밝힌 거 제가 봤거든요. 모쪼록 그동안에는 좀 성적도 부진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는데 내년 시즌도 그렇고 올해 남은 경기들도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최경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강원대학교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도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부 차원의 공론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역대학의 위기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도입이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시사인 이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 전국교수노조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박정원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 교수님, 지역대학이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제한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제 국공립대학교 무상 교육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고요. 예. 여러 번 언급됐던 것이고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됐던 것은 이제 2019년에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서명운동이라는 걸 했었죠. 온라인 서명운동이었는데요. 100만 명 전자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고, 또 지난해는 8월 달에 안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 봄에는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 실소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 같은 것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서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강원대학교가 총장협의회에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슈가 되는데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아마 어떤 정책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예. 더 이제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박정원 위원장님, 번번이 좀 무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등록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요. 등록금 액수 자체가 세계 한 3, 4위 정도가 되고요. 예. 1인당 소득을 고려할 때는 제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좀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큰 운동으로 이제 전개된 것은 한 5, 6년도에 우리 교수노조에서 등록금 후불제 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등록금 후불제 분위기로 거의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예.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반값 등록금이 되냐 안 되냐 이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이제 계속되다가 작년에 이제 우리 역시 교수노조에서 전면 무상 대학교육 무상화 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대학 무상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그런데요. 왜 그러면 안 됐느냐. 예.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선거철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녀 2명이 대학을 다니면은 우리나라 중위소득 기준으로 할 때 1년 소득의 4~5%를 갖다가 등록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예. 한 명이 국립대 다니더라도 7~8%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절박한데, 이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를 다 국가에서 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기득권층의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실시가 못 되고, 또 선거 때마다 또 이슈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제한으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사립대 경우 살펴보면요, 위원장님. 예. 재정 여건들도 그렇고 신입생들 이제 등록률 미달도 그렇고 예.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현실은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이제 13년째 등록금이 이제 지금 묶여 있는 이제 상황인데, 사립대학들은 평균적으로 1년 수입의 54%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56%를 의존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이 이제 급속히 감소를 하니까 예. 대학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학으로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2021년 현재 4년제 일반 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이 연간 7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립대학은 평균 418만 원에 이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1.8배가 높기는 한데, 지금 이제 논의의 전개가 국공립대학 등록금 이제 면제 예. 이렇게 이제 흐르게 되면은 사실은 훨씬 등록금을 많이 내는 사립대 학생들이 이제 제외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달라서 사립대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대학생 한 190여만 명 중에서 사립대 대학생이 한 150만 명이 넘거든요. 예.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혜에서 제외되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대 등록금 면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찬성을 하는데 사립대도 같이 해야지. 예. 진짜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예. 이 사립대학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네, 뭐 우선 이제 저는 조금 뭐랄까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우리 1980년대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거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은 사실 전체적으로 대학이 굉장히 과잉 공급돼 있습니다. 저희보다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반 되는 일본의 대학이 700개 있는데 한국이 지금 한 400개 대학이 되고요. 중국은 우리보다 한 14, 15배 인구가 많잖아요. 예. 2,700, 800개밖에 안 돼요, 대학이요. 그러니까 대학이 과잉 공급돼 있는 데다가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들면서 인구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 줄어들면서 예. 이게 이제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각해진 겁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국립대학들조차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미달되죠. 현상들이 예.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21년도에 약 한 4만 명이 미달했는데요. 앞으로 24년까지 했을 때 현재가 지금 한 47만 3천 명 정도 대학 정원이 되는데 10만 명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선 당장 문제가 뭐냐면 대학들이 재정 위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국립대학은 정부에서 다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못 뽑으면 못 뽑은 만큼 등록금의 손실을 보게 되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선 당장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국립대학들이 우선 뭔가 해결책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립대학과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공립대든 사립대든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또 신입생 미달 사태도 생기는 거고 뭐 지역에서 입장에서 보면 지역 인재 유출과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아주 일반적인 용어가 됐는데 네, 인서울이라는 용어 아시죠? 알죠. 네네. 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인서울이란 말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이제 90년대 IMF나 이후에 이제 생겼던 말인데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는 지방대학이 경쟁력이 없어서 수도권 대학한테 밀린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도권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역대학도 일종의 희생자 같은 예. 그런 입장이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때 우리 그런 거 있었어요. 대학을 살리면 지방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대학이 다 잘한 거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도권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대학도 이제 한꺼번에 밀려간 것이거든요. 예. 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이거 갖고 과연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또 뭐 인구 집중화, 인구 소멸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제 접근할 때가 된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 국공립대학 등록금 면제 같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워낙 장학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립대학까지 이것을 넓히게 되면 상당히 이제 재정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채택하지 않으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박정우 위원장님,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제한에 대해서 네. 사립대학교에서는 입장이 어때요? 예, 우리가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예. 등록금을 내는 사람이 학생 또는 학부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등록금이 없어진다면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역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되겠죠. 대학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국공립대학에 재학을 한다고 해서 국공립대학생이라고 해서
등록금을 면제받고 사립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등록금을 면제받지 못한다면은 이건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국가적으로 어떤 특정한 국립대학의 어떤 전공을 만들어서 이게 국가에서 꼭 필요한 분야이다. 그래서 그걸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지원하는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립대 학생한테만 그런 특혜가 가도록 하는 것은 예, 역시 평등과 침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국립대 학생이나 사립대 학생이나 똑같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다 같은 우리의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함께 예,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학 비리가 만연하고 뭐 이 사당에 의한 전행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이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하고 공익이사 감사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대학을 국립대 수준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그 선거 때마다 이 국공립대 무상교육 나왔다 들어갔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 잘 검토를 해서 국공립대 무상교육안이 정말 받아들여져서 실효성 있게 시행이 돼요. 이랬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이제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이게 타개책, 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이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료로 하면 학생들이 올 거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면 학생들이 올 거다 하는 것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방의 인재들이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대학을 선택할 거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적으로는 수도권 인재들도 좋은 인재들이 좀 와주고 뭐 이런 단순 계산법이에요. 실제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말이죠. 국립대학의 전체 등록금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장학금 혜택이 얼마냐? 거의 1조에 가까워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이제 한 추가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필요한 건데 말하자면 학생들이 국립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국가장학금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학생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하면 되겠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냐 얘기를 해봤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은 물론 내다가 앉는 게 좋겠죠. 그런데 과연 다른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국립대학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다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냥 무상교육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지역인재 할당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대학을 다니면 특히 뭐 또 국립대학은 또 국립대학 입장에서니까 국립대학을 다니면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는데 혜택을 주는 거죠. 그 제도하고 연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연동되지 않으면 등록금만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요새는 뭡니까? 정규 여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재밌어야 돼요. 여기서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금만으로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은 잘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위기의 근본 원인이 대학 서열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기본적으로 대학 서열에 따른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 등록금은 그 다음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뭐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새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 사립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 그다음에 지역 사립대학, 그다음에 전문대학 이런 식으로 이제 촘촘하게 서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서열 형성의 일차적인 책임이 사실은 역대 정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들 앞에 서열 높은 대학에 집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서울대 학생들은 1인당 교육비가 1년에 4,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연고대는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국립대학은
서울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한 1,600~1,700만 원 됩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거점 국립대가 1,500~600만 원 되고요. 예. 지방 지역 사립대가 한 1,100만 원, 전문대가 한 900만 원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등화된 지원에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대학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국 대학 한 330여 개 전문대 포함해서요. 중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세 학교에 들어가는 지원액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예. 매년요.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사립대에 가고 그다음에 국립대학으로 가고 사립대 가고 전문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예. 이런 대학을 차등화시키는 그런 예. 정책을 포기하고 대학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지 예. 대학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고 이제 지역 대학의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들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 말씀 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 대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거든요. 짧게 좀 정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김기석 교수님. 네. 지역대학이 산다고 지역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역대학이 죽으면 지역은 죽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대학의 문제를 대학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박정희 위원님. 예, 저는 이제 고등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온 다음에 전문대학부터 무상교육에 들어갔고요. 네. 일본도 작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개발하고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은 고등교육의 어떤 진정한 이렇게 변혁 없이 행복한 사회를 구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망국적인 이 대학세를 없애야지 대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초중등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좀 행동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나눈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머리를 좀 맞대서 지혜로운 해결법을 좀 찾아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김기석 교수와 박정원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